네, 지난해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그 수혜를 받은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리모델링 시장 분위기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지난해 이맘때쯤에 강세를 보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보면은 이제 정책 수혜를 받기 마련이죠. 근데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을 살펴보면은 이 정부의 정책 기대감 속에 들썩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이례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이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직접 제시를 했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를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기대감 속에 당시에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정확히 한 1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인데 지금 관련주들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대부분의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한 반토막 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리모델링 관련주 한샘은 이 지난해 3월 고점,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의 정책 수혜를 받았었을 그 시점이죠. 이 고점이 그 당시 87,0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47,850원이었고요. 이 플래스크라는 기업도 같은 기간 2,180원에서 오늘 1,260원대, 또 NX는 2,300원에서 682원, 또 현대리바트는 16,000원에서 7,87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 4종목 정도 보여드렸는데 이 외에도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 이제 작년 고점, 3월 고점과 비교를 했었을 때 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분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대거 발표를 했습니다.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사실 이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서 제한되는 것이 적었습니다. 장점을 살펴보면은 이제 준공 후 15년이면 추진할 수 있어서 30년을 넘어야 하는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이제 B등급만 받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 이 재건축보다는 문턱이 크게 낮습니다. 특히 이 초과이익 환수제와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어서 그동안 리모델링은 이 재건축 대체제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이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죠. 최근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은 이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떨어지자 그 인기도 이제 시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재건축 열풍이 불면서 리모델링을 철회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많다던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 그간 이 재건축 대신에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업을 이제 철회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무래도 이제 치솟은 공사비와 추가 비용 부담이 영향이 컸는데요. 이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꼽혔던 이 송파구의 거여 1단지라든지 분당 매화 1단지 등이 이 사업을 철회할지 또 다시 견적을 내고 재추진 절차를 밟을지 논의한다는 방침이고요. 여러 리모델링 단지에서 이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은요, 이 3월 말 기준 전국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가 약 140곳인데요. 이 지난 2021년 12월 94곳에서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131곳까지 늘어난 것과 비교를 했었을 때 그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는 그 단지의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시장이나 원자재 가격 동향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리모델링 사업이 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관련주들을 하면은 이제 정책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열풍이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인센티브 이러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 이제 당연히 이 리모델링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로 이제 꼽히는 것이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인데 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구 내 내력벽은 이 철거가 가능하지만 더 많은 하중을 지탱하는 가구 간의 내력벽은 이 현재는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리모델링의 아파트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죠. 하지만 가구 간 내력벽 철거가 이제 허용이 된다면 리모델링 인기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또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리모델링에도 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또 기대해 볼 만하다고 또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기대해 볼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게 또 업황에 연동이 되는 또 업종이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업황과 좀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가 되고 있어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만약에 혜택이 또 주어진다면 시장도 반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달 21일이었죠. 일산 신도시 주민을 만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리모델링의 재건축 못지않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제 또 리모델링 사업 관련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